자, 나의 수입은 무엇으로 발생되는가? 자, 임대, 매매, 분양, 용역, 기타. 내가 10년 동안 부동산 했는데 아니면 내가 처음인데 나는 어디까지 생각했을까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는 계획에서 시작되니까. 임대, 전월세죠. 그럼 임대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원룸 전월세, 아파트 월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할 때 막연하실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내 사무실에 방문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오픈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고객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가볼게요. 자, 전월세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수수료예요. 건당. 매매는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어요. 매매 한 건에 1000만 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주택. 이건 그냥 평균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치는 제가 2000에서 왔기 때문에 2000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토지는 건당 500에서 1000만 원. 이것도 편차가 커요. 상가는 건당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분양도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아파트 MGM이나 오피스텔 MGM은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신축 빌라나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5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용역 컨설팅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요.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월 수입으로 거의 따지지는 않아요. 맥스 400 정도 가져가려면 한 달에 계약서를 15건에서 30건 정도 써야 돼요. 임대 계약서를.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15건에서 30건을 쓰려면 이게 계획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는 손님 받아서 오늘 30만 원 벌었어. 내일 30만 원 벌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15건의 계약을 써야 내가 400을 가져가. 랑 나는 그냥 400을 벌 거야 랑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대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맥스가 400이에요. 그럼 나는 전월세만 할 거야? 그럼 1000만 원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매매는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근데 한 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가 5건, 그러니까 매매가 5건에서 10건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수입이 나오죠. 그렇죠? 토지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네. 근데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걸 하기 때문에. 택지 분양을 하니까. 제가 한번 택지 분양을 하면 40채를 해요. 택지를. 그러면 40개를 몇 달 안에 다 끝내겠죠? 그때는 갑자기 분양 쪽에 직원들 매출이 찍히겠죠? 직원들은 중개수를 먹고 저는 뭘 먹죠? 컨설팅 비용을 먹죠. 그렇죠?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개념이 아니죠. 네. 저는 거기 차원은 넘어선 거예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받는 수수료는 보통 500에서 제일 많이 받아본 거는 건당 1억까지 받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최소한 한 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한 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을 많이 무시해요. 왜? 분양팀이 있잖아.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분양팀에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 근데 어떤 누군가는 아파트 분양하는 데서 파자마 뒤집어 쓰고 줄 서 있어요. 같이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제가 왜 저기에 줄 서 있지? 줄 서 있는 게 돈을 벌기 때문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직원들도 몇몇은 아파트 분양 시작하면 거기서 줄 서 있어요. 명함 나눠주면서. 네. 그리고 그달 1000만 원 벌어요. 네. 그 아파트로 1000만 원 벌어요. 네. 그 이제 줄 세우는 건 내가 또 가서 요쪽에서 시행사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일정 부분을 내놔라.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거 같은 경우 시행을 또 직접 해요. 전원주택 시행을. 그러면 제가 전원주택 시행을 해서 한번 뭐 제가 2000에서 올해 분량이 한 120채 정도 돼요. 지금 확정 물량이. 제가 분양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은 그거 한 채만 팔면 500만 원 버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시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을 다니면 되겠죠. 내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팔면 500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계약으로 돈을 버는 행동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행작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선행작업. 그러면 박수영 사장은 어떤 선행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저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게 목표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큰 거는 좀 어렵고 제가 큰 걸 계약해서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네, 큰 걸 계약하는 게 그렇게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달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 하루에 제일 많이 만나면 손님 몇 명 만나세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5명이에요. 네. 5명 이상 만나면 능률이 안 올라요. 계약이 오히려 떨어져요. 계약 확률이.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최대한 만날 수 있는 고객은 5명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약 손님이 아니면 안 만나요. 여러분들 오픈 초기에 예약 손님 아니면 안 만나겠다는 말은 못 하겠죠. 근데 기존 손님이 왔어. 또 손님이야. 어떤 손님이 계약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초짜인데 판단할 수 없죠. 그럼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 근데 먼저 온 사람의 시간을 파악하셨나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를 만나줄지? 상파가 워킹으로 오면 상파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고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시간은 얼마나 비우고 왔냐? 애초에 워킹 손님을 만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은 워킹 손님을 만나니까 우리 직원들은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고 상담을 시작해요. 그래야 다음 손님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다음 손님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손님 보내요. 아니면 토스해요. 시간이 많은 직원한테. 그래야 계약이 올라와요. 저는 보통 제 고객 같은 경우는 좀 상담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 3시간이에요. 3시간을 비우지 않으면 안 만나요. 신규 손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손님은 3시간 필요 없어요. 상담 다 끝났으니까. 물건 얘기만 하고 상황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신규 손님 같은 경우는 전 기본 3시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음 날에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예약 안 하면 안 만나줘요. 우리 사무실 왔을 때 3번이나 그냥 가신 분도 있어요. 쌍욕을 하고 가죠. 결국은 다시 와요. 왜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해서 온 사람은 계약하고 가겠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상담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계약이 올라가겠죠. 계약률이. 저는 아침 9시에 만나서 저녁 9시까지 상담한 고객도 있어요. 미안해서 계약해요. 미안해서. 네. 박 사장 너무 미안한데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 네. 그리고 계약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하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첫날 와서 계약한 손님이 어딨어. 3일은 만나야지. 3번은 만나야지. 그게 룰이야. 그 룰 깨진 지 오래됐어요. 네. 고객은 그날 오면 그날 사가는 거예요. 네. 그게 룰이에요. 그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고객의 선택은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내가 계속 만날 수 있다면 그 고객은 내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날 와서 계약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날 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날 계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그날 상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날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어차피 첫날은 계약 안 한다고 생각하고 브리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내 손님의 50% 이상이 그날 계약해요. 네. 그리고 내 손님의 50% 이상이 물건 때문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박수영이라서 계약해요. 네. 매도인한테 얘기해요. 나 박수영 때문에 계약했지 물건 잘 안 받습니다. 네.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거나 우리도 사잖아요. 선생님을 만나거나 그렇죠.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물건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시한 물건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추천한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상담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에 집중하죠. 나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한 건도 계약을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원룸 매매를 한대. 이거 하나 쓰면 1,000만 원을 벌거든. 그러니까 난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오늘 이걸 팔아야 돼. 그럼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약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희 사무실은 계약은 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요. 계약은 일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외쳐요. 계약은 일의 시작이다.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계약이 일의 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그때부터 서비스가 형편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고객들이 중개수수료를 잔금 때 주려고 하죠. 왜? 서비스가 떨어질 걸 몸으로 느끼는 거죠. 내 사무실의 대부분의 고객은 계약하는 날 돈을 줘요. 일 열심히 하라고. 왜냐면 우린 계약이 그냥 일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잔금해도 일이 끝이 아니에요. 네. 잔금은 또 다른 업무의 시작이에요. 관리 업무의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고객이 재판매할 때까지. 제 고객은 13년 동안 왜 저랑 있겠어요? 13년 동안 몇 번의 거래를 했겠어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수료가 나오는 거래를 많이 하신 분은 7번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나랑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전화통화해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벌려면 건수를 나눠야 돼요. 근데 이 표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의 표를 만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시장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많은지, 내가 하고 있는 지역이 다가구 단지가 많은지, 내가 할 지역이 상가 쪽인지. 저희 사무실은 아파트가 있긴 한데 되게 작아요. 저희 사무실은 아파트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아요. 저희 사무실은 상업지역 인근에 있어요. 터미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물건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잡았어요. 다양한 손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종합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잖아. 여러분은 사무실 차리는 순간 고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고 있죠. 누군가 와서 계약을 해줄 거야. 누군가 와서 나한테 1,000만 원을 벌어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사무실에 들어올 고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 이름만 모를 뿐이에요. 올 사람은 뻔하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찾으러 오거나 아파트를 찾아오거나 상가를 찾으러 오거나 다가구를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내가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내가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고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건 딱 분석하면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사람이 와요.